부자의 언어는 나이가 많은 부유한 정원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짧은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금융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일화들을 통해 단계별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은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부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공부는 우리의 교육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룬 책이 바로 부자의 언어,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존 소포리치 아들에게 재정적인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각 장은 짧은 가상 이야기로 나뉘고 그 후 소포릭은 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재정 및 인생 조언이 풍부하게 담긴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당신의 삶과 돈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교훈입니다. 인생에는 주기가 있으며 서두르지 말고 모든 단계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돈 습관을 갖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보다 무엇을 견뎌낼 수 있는가가 우리를 더 정의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기복을 모두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멈추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놀라운 대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유한 정원사는 그의 삶을 통해 자연처럼 인간에게도 고유한 계절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언 중 하나였고, 각 단계를 즐기라고 권했습니다. 부유한 정원사는 첫 번째 계절이 약 30년간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재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30년은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되고 다음 30년은 그 부를 사용하는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20대에 인생이 너무 늦었다는 두려움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이 교훈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20대는 재정적 성공을 위한 씨앗을 심는 봄과 같습니다. 이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천천히 걸으려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세요. 자연은 자기만의 속도로 움직이며 당신도 마찬가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어떤 일을 완전히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올바른 재정 습관을 기르라는 교훈입니다.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는 직업을 얻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진짜 요인입니다. 우선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것을 삶에서 순이익이 높은 상태, 즉 지출해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추가로 구매할 여유가 있다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부를 쌓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득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청구서를 낸 후 돈을 모아 나머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하는 것은 부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걱정을 멈추고 대신 꾸준히 저축을 늘려갑니다. 의무를 다한 후에는 재정적 독립을 향한 과정을 시작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지만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5년간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정원사는 우리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삶에서 얻게 된다고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은 그의 아들에게 평생 유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주제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만큼만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용주로부터 저임금을 받고 그것을 참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대우받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저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참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5년간의 계획 혹은 5년간의 투쟁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자신에게 주고 계획을 세우세요.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과 그 계획을 따를 수 있는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거나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듯이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든 일관된 행동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지혜나 힘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원하는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부자의 언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통해 독자들에게 돈과 성공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단계, 부의 축적, 좋은 습관의 중요성 등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수호자가 당신의 재정적 여정을 지켜보며 매 단계마다 안내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좋아했다면 이 책도 그만큼 좋아할 것입니다.